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새로 나온 청소년 소설을 쫙 읽었는데요. 이번에 너무너무 대박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재밌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들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추천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소설을 읽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좋아서 읽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소설들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현직 교사로서 광고, 홍보, 협찬이 일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일에 일일이 다 답을 못할 때가 많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7권 최근에 읽은 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읽은 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향 작가님의 너의 모든 공이 좋아입니다. 표지를 보시면 약간 스포츠 만화, 순정 만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들이 표지가 이렇게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제목과 표지를 보시고 예상하셨겠지만 야구를 소재로 한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봤냐면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봐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야구가 대중적이거나 인기 있지 않았었어요. 특히 야구를 보는 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야구장에 가면 한 7, 8회 정도 뒤에 가면 야구장 문이 그냥 열려 있어서 공짜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장 가가지고 공짜로 야구를 참 많이 봤는데 그때 야구장에는 다 아저씨들밖에 없었어요. 꿋꿋하게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야구를 보던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인데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너무나 열심히 야구를 연습하고 있는 투수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모든 학생들이 이런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로에 관한 고민과 야구에 대한 열정을 한데 엮은 그런 야구 소설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것 같고요. 야구에 대한 깨알 같은 지식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분은요, 이민향 작가님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장편 소설을 썼고 이렇게 청소년 소설을 쓰고 계시대요. 일단 경력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자공학을 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소설을 읽고 있으면 야구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져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도 너무 감동적이고 저는 결론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유치하지 않고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시선이 녹아들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투수 소녀 말고요. 야구에 대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이제 바꿀까? 나는 딱히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야구에 대한 상처도 좀 있는 소년도 나오는데요. 이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야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량도 짧고 내용도 짜임새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 작품은 문경민 작가님의 브릿지입니다. 문경민 작가님의 훌훌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브릿지 이 책은 방금 살펴본 너의 모든 공이 좋아 이 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소설을 읽을 때 너무 좋은 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작가님들이 잘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 책은 야구를 좋아하는 소녀의 이야기라면 이 브릿지는 첼로를 전공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체능을 진로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릿지는 첼로에서 현을 받쳐주는 그리고 현의 진동을 전달하는 작은 악기의 부품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을 떠받치면서 이 모든 소리를 내는 부품처럼 청소년들이 이 모든 무게를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너무나 힘들게 경쟁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 안에서 끊임없이 등수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 속에서 느껴지는 이 불안감과 압박감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건 비단 악기를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입시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느끼는 너무나 힘든 그런 면들을 잘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입시의 압박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공부를 좋아한다, 첼로를 좋아한다 이런 경쟁
경쟁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첼로를 좋아하게 됐는지, 나의 상처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지, 불확실한 나의 미래는 불안하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꼭 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읽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면인데요.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힐링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이 책은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로 치면 이 중에서 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송은 작가님의 6교시 인성 영역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제가 읽으면서 내내 감탄했어요.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입시 제도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SF 그리고 추리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고요. 뒤로 가면서 제가 예측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끊임없는 생각을 또 하게 해줍니다. 이 책의 설정은 AI가 발달해서 많은 것이 바뀐 근미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처럼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마지막 6교시 인성 영역입니다. 앞에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인성 영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교시 인성 영역은 성인 인증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성인이 되고요.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3번의 기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성인으로 남아요. 그리고 미성인들은 지구에서 살 수 없고 소행성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인성 영역은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름이 여기서 메텔인데요. 은하철도 999가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죠. 메텔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메텔이 이 아이에게 각각에게 맞는 이 아이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6교시 인성 영역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점수는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공지능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성인 인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소행성으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사니타스라는 약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모성애를 없어지게 만들어서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니타스를 먹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잘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행성으로 큰 돈을 들여서 열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을 보고, 이런 미래의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여러 아이들이 등장해서 시험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디스토피아 소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읽으면서 반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세상에 정말 가까이 와 있잖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쓰여 있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그럴듯한 상상력이다. 진짜 소설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삶일지도 이런 커다란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에서 과연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설정과 이야기 흐름에 정신없이 빠져들게 하는 정말 찐으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도요. 이 책도 같은 결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황희경 작가님의 멸망에 투자하세요입니다. 근미래 SF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인공지능 AI가 발달한 그런 근미래 이야기입니다. 이 책 2개 같이 읽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공통점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상상력에도 정말 감탄했고, 또 이 책도 역시 마치 스릴러처럼 또는 미스테리처럼 뒤로 이야기가 추리물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세계관에서는 AI가 크게 발달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미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뇌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뽑히게 되면, 선발되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게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범한
있지만 소망이라는 아이가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미래 예측 테스트를 통해서 능력자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는 어떤 능력자로 미래 예측 테스트에서 결과가 나왔냐면 흔치 않은 정말 특이한 그런 능력자였는데 멸망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사람이다. 미래에 이렇게 될 아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최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최선이라는 아이도 역시 능력자로 선발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예언자입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선과 소망이 처음 만났을 때 최선은 네가 멸망자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갈지 한번 기대를 해서 재밌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우리의 진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에 대한 정말 생각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 표지를 보면 그렇게 무거운 책이 아닐 것 같잖아요. 제목도 가벼워 보이고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그리고 이 책이 특별한 점은 제5회 틴 스토리킹 수상작이라는데요. 이게 청소년 심사위원 100명이 선택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도 SF에 가깝습니다. 김동식 작가님의 우주학교입니다. 제가 이 책이 왜 궁금했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인간이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일부 이야기들은 너무 어둡고 좀 너무 특이해서 학생들한테 읽혀도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동식 작가님이 아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쓰신 연작 소설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중학생들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부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 또 이렇게 자간 행간도 넉넉하고요. 글씨도 큽니다. 중간중간에 사파도 많은데 사파도 되게 귀엽고 재미있어요. 설정 자체가 역시 정말 귀엽습니다. 김동식 작가님의 정말 대단한 점이 세계관, 설정 값이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데요. 이 책은 우주에 있는 학교인데 세 가지 종족의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인간을 포함한 세 종족이 모여서 한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학교인데 사실 이 학교를 반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우주인들은 서로 너무나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기의 문화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외계 종족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데 지구인들이 보기에는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질적이지 않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종족은 다 서로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중에 3명의 학생이 각각의 종족 아이들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화합할 수 있을까를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겪어가는 에피소드들을 모은 책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으로 끝나서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더니 역시 우주학교 2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담긴 함의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관용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이로하 작가님의 웩웩이가 그곳에 있었다입니다.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책은 제15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품들에 비해서 다소 무겁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웩웩이는 누구일까요? 이런 추론을 하면서 읽게 만드는 책인데 이 책이 왜 무겁다고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진지한 소재를 담고 있어요. 참사를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어떤 참사를 겪은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어머 되게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점점점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외에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너무나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추모와 기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에서 친구와 또 어떤 친구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고를 함께 겪은 이 주인공이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픔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진심으로 추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아직 안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읽을 차례인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돼서 일단 같이 보여드릴게요. 테스터2가 나와가지고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희영 작가님의 테스터를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역시 SF, 근미래 소설인데 디스토피아 계열의 SF 소설입니다. 나왔다는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1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진짜 재미있는 SF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생각할 거리가 또 많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책들 중에 좀 SF 계열이 많은데 SF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지점들이 정말 참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터2는 제가 소식만 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새로 나온 청소년 소설 신간 7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게 어쩜 이렇게 이번에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은 책들입니다.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 그리고 그냥 성인분들도 오랜만에 이런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서 본인의 성장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